지난주에 우리가 했던 위치가 요 페이지까지 했었죠. 요 페이지까지 해서 시스템 호출할 때 표준 API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하는 게 우리 이 교재, 그러니까 한글판이든 영문판이든 편한 거 보시면 되는데 이 교재의 챕터 1하고 챕터 2 2장까지가 오늘 하는 강의까지가 해서 2장까지 끝나는 게 돼요. 그리고 1장, 2장에 들어있는 내용이 어느 특정 부분보다는 그 운영체제 전체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한번 좀 소개하고 그 다음에 간략하게 각 부분별로 이렇게 좀 진행하는 그런 파트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3장 시작할 텐데 3장부터 나오는 게 이제 프로세스 매니지먼트가 나와요. 그리고 운영체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관련된 부분이 3장뿐만 아니라 3장에서부터 한 그 대여섯 챕터가 전부 다 프로세스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갈 거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개략적으로 이렇다라는 게 아니라 좀 실제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그 구체적으로 프로세스의 그 세부적으로 어떤 컨트롤하는 방법하고 여러 이제 그 좀 구체적인 방법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진도를 빨리 안 나가고 그 다음 주부터는 앞부분을 이해 못하면 뒷부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해를 충분히 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그 다소 좀 자세하게 그 하고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어차피 다음 주부터 그 중복해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좀 그 충분히 이해가 안 가더라도 이렇게 그 진도를 그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운영체제의 커널 서비스를 받고 그 부분에 대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랬는데, 이 시스템 호출할 때의 그 파라미터 전달 방법, 이 파라미터라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일을 오픈해서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에 그 우리가 그러니까 유닉스의 C 기준으로 하면은 scanf라는 함수를 써요. 그러니까 scanf를 하면은 파일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는 함수가 이제 scanf를 써요. 근데 그거를 읽으면은 그 실제 시스템 내부에서는 read라는 함수를 아마 쓰게 돼요. 네, read라는 함수를 쓰게 되는데, scanf라고 콜만 하면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거기 어디에서 어떤 내용을 읽을지 파라미터를 주게 되죠. 그 파라미터를 주는데 그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방법이 그 시스템 함수 콜을 할 때는 그 우리가 일반 뭐 C 프로그램 API 쓰듯이 API, 그러니까 C의 API 보면 함수 이름은 뭐고 그 안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는 몇 개가 들어가고 몇 번째 파라미터는 뭐 숫자 인티저고 어떤 파라미터는 스트링이고 이런 식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시스템 함수 콜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시스템 콜은 그 시스템 콜을 하기 위한 그 커널의 이 테이블, 그러니까 인터럽트 테이블을 가지고 있고 이 테이블에 엔트리를 주고 호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테이블 엔트리는 커널 안에 있는 어떤 특정 시스템 프로그램의 특정 부분을 호출을 해요. 그러면 이때는 그 여기서 넘어가는 거는 뭐만 넘어가냐면은 그 scanf 콜을 하면은 리드를 하라. 그러니까 리드 함수 그것만 그 제목만 넘어가요.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는 여기서 전달이 안 돼요. 근데 그거를 전달을 해줘야지 그 시스템에서 어떤 파일을 열어가지고 어떤 부분을 읽어올지를 결정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넘겨주는 방법이 어떻게 넘겨주냐면은 이 레지스터를 통해서 넘겨줘요. 그러니까 레지스터 하나가 있어요. 여기 넘겨주는 방법은 하나가 있는데, 이 레지스터의 길이는 보통 이제 그 64비트 운영체제다 그러면은 64비트짜리 그 크기를 갖는 레지스터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파라미터를 넘겨주는 거는 64비트 레지스터 하나에 담을 수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단순히 어떤 숫자 하나만 넘겨준다 그러면은 이 레지스터 하나가 갖고 되겠지만, 숫자가 아니고 어떤 긴 스트링을 넘겨준다든가 또는 이렇게 넘겨주는 파라미터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넘겨줘요. 그래서 그 리드를 그 스캔앱에서 리드를 하게 되면은 어떤 파일에 어떤 위치부터 어떤 타입의 변수로 몇 바이트를 읽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호출을 하게 되죠. 그런 복잡한 구조를 갖게 돼요. 그랬을 때 그걸 넘겨주기 위해서 넘겨주는데 실제 있는 거는 이 레지스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그 사용해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세 가지의 방법으로 구현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단순한 값, 예를 들어서 단순한 숫자 하나만 넘겨준다든가 또는 뭐 한 캐릭터만 넘겨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단순할 경우에는 이 레지스터 안에 충분히 그 값이 정보가 들어간다 그러면은 레지스터의 그 값을 써서 파라미터를 넘겨줘요. 그 이쪽으로 넘겨주면 이 그 호출된 시스템
그 모듈은 이 레지스터에서 그 값을 가지고 와서 이걸 파라미터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죠. 근데 단순한 값이 아닐 경우에는 복잡한 어떤 스트럭처나 뭐 구조나 이런 걸 갖고 있을 때는 어떤 방법을 이용하냐면은 이 프로그램을 호출하기 전에 그 메모리상의 어떤 특정 위치에다가 데이터를 기록을 해요. 근데 그 데이터는 짧을 수도 있고 길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뭐 길면은 긴 대로 특정 메모리 영역에다 그 데이터를 기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주소값을 이 레지스터에다가 써요. 그러면은 얘가 이쪽으로 받으면은 이거를 읽어가지고 여기 있는 주소를 쫓아가서 그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거기 있는 걸 해석해서 얘가 파라미터를 써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이 레지스터의 주소값을 쓰면은 그 주소값에 들어있는 내용이 그 뭐 스트럭처가 들어있는지 스트링이 들어있는지 이거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데 그 해석은 여기서 그 리드 함수로 호출한다면은 리드 할 때는 여기에 리드에 상응되는 파라미터가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져 있는 구조대로 프로그램에서 그 메모리에다가 라이트를 하고 여기서도 그 구조 읽어와가지고 그 구조에 맞게끔 해석을 해서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용하는 거는 그 약속에 의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단지 여기서는 이제 그 길이가 일정하지 않은 부분을 넘겨주는 방법으로서 그 메모리상의 주소를 넘겨서 그렇게 구현하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 세 번째 방법은 스택 파라미터 값을 쓰는 방법인데 그 스택이 뭔지 알아요? 스택 뭔지 들어본 사람? 다 알아요? 데이터 스트럭처는 다 배웠나요? 네, 자료구조 배우면 자료구조에 나오는 그 구조죠. 스택이라는 거는 이제 first in, first out의 특징을 가지면서 그 밑에 이렇게 바구니처럼 구조를 이제 바구니처럼 돼가지고 차례대로 차곡차곡 넣어가지고 꺼낼 때는 최근에 넣은 것부터 역순으로 꺼내는 구조의 그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구조예요. 그 스택에다가 그 파라미터를 쓰고 이쪽으로 그 넘겨주면은 여기서는 요 주소가 스택 값이에요. 스택 값이 아니라 요 스택은 어느 특정 스택이 정해져 있으면은 그 스택에다가 쓰고 이걸 호출하면은 그 스택에서 얘는 거꾸로 역순으로 읽어와서 그 데이터를 해석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호출을 해가지고 크게 이런 이제 시스템 호출할 때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써서 그 호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호출하는 거는 그 시스템 함수에 따라서 이제 어떤 식으로 호출할지는 그 함수마다 그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져 있고. 다들 뭐 스택에 대해서는 안다고 하는데 그 운영체제에서 그 데이터 스트럭처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 스트럭처가 요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리스트. 스택하고 큐는 리스트의 어떤 특수 형태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트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해시 함수.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뭐 자료 구조에서 배우긴 했지만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좀 하면은 리스트라는 건 어떤 데이터 값들을 어떤 순서대로 나열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리스트고 표현상으로는 이런 식으로 15, 38, 52, 24 이런 거를 순서대로 쭉 가지고 있는 게 리스트예요. 그리고 리스트를 구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운영체제에서는 이걸 이제 플렉서블하게 구현하기 위해서 링크드 리스트 형태로 해가지고 앞에 있는 값이 그 다음 값을 갖다 가르치게 해가지고 이렇게 쫓아가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되고 제일 앞에 있는 게 헤드, 제일 뒤에 있는 게 테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임플리멘트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레이하고 리스트하고 차이가 뭔가 뭐 이게 있는데 그 사실 이제 어레이도 리스트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레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링크로 연결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하나의 연속된 스트럭처에 차례대로 이렇게 쭉 숫자를 넣는 게 어레이고 그리고 그 어레이의 몇 번째에 뭐가 있느냐는 주소로 요 길이만큼만 더해주면은 이게 만약에 차례대로 쭉 메모리에 순서대로 들어있다 그러면은 세 번째 어레이 값이 뭐냐 그러면은 요 길이 곱하기 3 하면은 바로 세 번째 값으로 갈 수 있죠. 그래서 끄집어내서 사용하고 하는 게 어레이고 근데 리스트는 요 어레이도 하나의 리스트가 될 수 있는데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많이 해요. 왜 이런 식으로 구현하냐면은 리스트 같은 경우는 중간에 어느 데이터 하나를 갖다가 삭제하고 추가하고 이런 걸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연속해서 돼 있으면은 여기다 뭐 하나 추가하려면은 여기 있는 값을 뒤로 다 밀어주고 거기다 하나를 넣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이 많기 때문에 링크드 리스트를 하면은 여기 하나가 추가되면은 이 링크를 끊어가지고 그쪽으로 연결하고 요게 요쪽 그 리스트가 이쪽으로 연결하게 한다든가 그러면은 쉽게 추가하고 빼고 하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링크드 리스트가 한쪽으로 이렇게 된 게 일반적으로 그 어떤 링크드 리스트고, 이거를 이쪽 방향 말고 이쪽 방향으로도 같이 연결을 하면은 이게 더블 링크드 리스트에서 이중 링크드 리스트로 구현할 수도 있고, 이 끝에 있는 거를 끝내지 않고 이 끝에 있는 게 앞으로 제일 앞에 거를 가리키게 하면은 서큘러가 되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원형 연결 리스트 형태를 구현을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운영체제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을 때의 그 모든 이게 이제 그 배치 프로그램에서 멀티 프로그래밍으로 가면서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그 운영체제가 한 컴퓨터에서 동시에 실행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런 자료 구조들이 많이 필요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 있으면은 그 프로그램을 어떤 순서로 실행시켜 줄 건가, 누구를 먼저 해줄 건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정할 때에 그 프로그램들을 이런 식으로 링크드 리스트로 쭉 연결해 놓는 거죠. 그래서 앞에 거부터 빼가지고 실행시켜주고 끝나면은 그 다음 거 링크 쫓아서 그 다음 거 실행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쓰면서 이제 이런 자료 구조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특수한 구조로 이제 스택하고 큐를 쓰게 되고요. 스택은 그 last in first out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렇게 끝이 막혀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A를 넣고 B를 넣고 쭉 차례대로 쌓아서 넣으면은 꺼내는 입구는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넣거나 꺼낼 때는 여기로만 통해서만 하기 때문에 제일 안에는 먼저는 A를 꺼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넣은 거를 먼저 꺼내면서 이렇게 차례대로 꺼내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프로세스를 갖다가 차례대로 그 수행시켜 주거나 그러면은 차례대로 해줘야 되는데 이 스택은 거꾸로죠. 그 예를 들어 놀이동산 뭐 들어갔는데 줄 서는데 제일 먼저 온 사람은 계속 기다리고 나중에 온 사람은 먼저 넣는 셈이 되니까 굉장히 불공평할 것 같은데 운영체제에서는 이게 필수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돼요. 그 어떨 때 사용되냐면은 그 프로그램 실제 실행하면은 프로그램 안에 그 프로시저, 그 서브 프로그램 콜하죠. 서브 프로그램 콜하면은 구조가 프로그램을 항상 실행하다가 어떤 특정 그 펑션을 콜하면은 그 펑션이 끝난 다음에 그 실행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되죠. 근데 펑션을 한번 콜해가지고 이 안에서 또 다른 펑션을 콜하면은 또 다른 펑션이 이제 로드가 되죠. 이런 식으로 콜하면은 이 펑션이 끝난 다음에 이게 실행될 수가 있지, 얘가 먼저 끝나고 이게 끝난다든가 이런 게 안 돼요. 그러니까 펑션 실행하면은 실행할 때마다 첫 번째 펑션이 여기 A, 스택에 A에다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B를 호출하면은 B가 여기